조선 중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 떨어진 작은 고을에 과거를 준비하던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윤성. 총명하였으나 집안은 가난하여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글을 읽으며 지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비가 잦았다. 그리고 그 비 오는 밤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윤성은 창밖을 보았다. 멀리 논둑 끝에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 밤중에 누가 저리 서 있단 말인가. 등불은 움직이지도 꺼지지도 않았다. 윤성은 대문을 열고 나갔다. 비는 차가웠고 바람은 숨을 삼킬 듯 불어왔다. 등불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비님, 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맑았으나 어딘지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 밤에 어찌 이리 멀리. 잠시 처마밑만 빌려주십시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윤성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왔으나 젖은 옷자락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윤성은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 여인이 사람이 아님을.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밤이면 여인은 다시 나타났다.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윤성이 글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찌 그리 저를 바라보십니까? 선비님은 약조를 지키는 분 같아서요. 약조라니요. 세상에는 약조를 지키지 못해 떠도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다. 며칠 후 마을 노인이 윤성에게 말했다. 비 오는 밤에 흰옷 여인을 보면 절대 말을 섞지 말거라. 왜 그러하옵니까? 10년 전 그 고을에 혼례를 앞둔 처자가 있었지. 신랑이 도망가 버렸단다. 비 오는 날 그 처자는 논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뒤로 등불 아래 여인이 나타난다 하더라. 그날 밤 윤성은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10년 전 그 처자이요? 여인은 처음으로 웃었다. 슬프고도 서늘한 미소였다. 그는 약조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것이요? 아니요. 약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례날 신랑은 부잣집 딸과 도망쳤다. 처자는 망신과 모욕 속에 홀로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 오지 않았다. 저는 아직 기다립니다. 윤성의 손이 떨렸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여인은 윤성을 바라보았다. 선비님은 약조를 지키실 분이옵니까?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직 기다림만이 담겨 있었다. 윤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지키겠소. 그날 밤 여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제 기다릴 이유가 없겠군요. 여인의 몸이 희미해졌다. 누군가 약조를 지키겠다고 말해주었으니. 그리고 등불은 꺼졌다. 그 뒤로 비 오는 밤에도 등불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성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약조를 지키는 관리로 이름이 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비 오는 밤에 등불을 보면 약속을 돌아보라. 조선의 밤은 길고 비는 오래 내렸다. 그러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나는 약조를 지키겠다. 그 말 한마디가 떠도는 혼을 떠나보냈다 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 밤에도 윤성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 안에는 아직도 젖은 흙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윤성은 글을 읽다가도 문득 문 쪽을 바라보곤 했다. 혹시라도 다시 그 등불이 나타날까 하여서였다. 며칠이 지나 장마가 다시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며 거세졌다. 윤성은 등잔불을 낮추고 책장을 넘기다 말고 문득 손을 멈추었다. 밖에서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등불이었다. 윤성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논둑 쪽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처마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다. 윤성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어오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젖은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윤성이 말을 꺼냈다. 예. 기다리기에는 이런 밤이 가장 길지요. 윤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이오? 여인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약조를 말입니다. 윤성은 더 묻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인은 오래 머물다 가지 않았다. 잠시 앉아 있다가 닭이 울기 전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윤성은 따라 나가지 않았다. 다만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주막에서 윤성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 보았다더라. 누굴 말이오? 논뚝 귀신 말일세. 윤성의 손이 멈췄다. 주막 주인은 술잔을 닦으며 말했다. 비 오는 밤마다 등불 들고 서 있는 여인 말일세. 10년이 넘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더군. 윤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윤성은 일부러 등잔불을 끄지 않았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밖에서 가느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문을 열었다. 여인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비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윤성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이오. 허나 외면할 수는 없소. 여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저를 피합니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했다. 윤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날 밤 여인은 처음으로 윤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깊은 물처럼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선비님은 약조를 지키는 분 같아 보입니다. 그 말에 윤성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 밤도 끝나가는군요.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선비님, 만약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면 그 또한 삶이라 생각하오. 여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벽 안개가 스며들었다. 여인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윤성은 알 수 있었다. 그 여인이 기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약조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약조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장마가 그치고 며칠 동안 맑은 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성의 마음은 맑아지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밤이 깊어지면 문 밖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밤이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았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윤성은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마치 무언가가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다. 윤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이미 여인이 서 있었다. 등불은 들고 있지 않았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옅고 희미했다. 윤성은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기다리지 않으시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기다림이 끝날 때가 된 듯합니다. 윤성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오? 여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물방울은 맺히지 않았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을 오리라 믿으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밤을 보내왔습니다. 윤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했고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천천히 윤성을 바라보았다. 선비님은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윤성의 목이 메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아닙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10년을 버틴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여인의 모습이 빛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선비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오. 만약 이 고을에 또다시 약조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그가 기다리는 일을 외롭게 두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윤성의 눈이 젖어들었다. 반드시 그리하겠소.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슬픔이 조용히 거쳐나가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빗소리 속에 묻힐 만큼 작았으나 윤성의 마음에는 또렷이 남았다. 다음 순간 여인의 모습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옷자락이 먼저 사라지고 손끝이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그녀의 눈빛만이 남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기다림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사라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논둑 끝에는 더 이상 등불이 나타나지 않았다. 윤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가 그쳤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논둑 귀신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이 전해졌다. 비 오는 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그를 혼자 두지 말라. 약조를 저버리는 일보다 더 큰 슬픔은 기다림을 외면하는 것이니. 세월이 흐른 뒤 윤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을 다니는 관리가 되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일렀다. 그리고 비 오는 밤이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바라보곤 했다. 혹시라도 또 다른 기다림이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까 하여. 조선의 밤은 여전히 길고 비는 해마다 내렸지만 논둑 끝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여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